파리올림픽 여자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구 최고 반효진 선수의 모교를 찾았습니다. 코치진과 동료 선수들은 금메달을 딸 줄 알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4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 지역 물놀이장은 오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최근 경북도 내에서 산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 들어 산악 안전사고만 538건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최연소 선수인 반효진 선수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반효진 선수와 함께 운동하는 동료 선수들과 선생님들도 잘할 줄 알았다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오른 대구 최고 사격부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한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하영 기자입니다. 몸을 단단히 고정하고 눈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숨을 참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목표는 정중앙인 10.9점. 10m 거리에서 지름 0.5mm를 정확하게 맞춰내는 겁니다. 8월 첫날 대구 최고의 사격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동료인 반효진 선수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시합에서도 평소와 똑같이 하는 모습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나가게 되는 봉황기 시합에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형도 맞는 것 같고요. 노력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사격이 잘 맞았던 것도 있고요. 반효진 선수의 메달 소식에 학생 선수들의 사기는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진행하는 훈련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표적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선수들의 모습은 진지했고 코치 역시 선수들이 또 다른 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세부터 도구까지 세심히 살핍니다. 한편 학교 안팎에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최연소 선수이자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나온 것에 대해 축하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어머니 효진이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서 학생들한테 아마 좋은 기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이들도 꿈을 더 크게 가지고 해서 앞으로 효진이와 같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할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정상에 선 여고생 금메달리스트가 많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순례단은 일제강점기 중국 땅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따라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000km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시작이 됐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역사 속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일제강점기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3년째 참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저처럼 더 뜻깊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컴컴한 터널 속 같은 환경에서 독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활동을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경북교육청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이 본격적인 항일 유적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만 5년 만에 재개된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내 4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첫 청사를 비롯해 윤봉길 의사 의거지인 홍커우 공원, 자싱의 김구 선생 피신처, 난징 임시정부 주화 대표단 본부, 충칭 연화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 사령부 등을 둘러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순례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또 우리 선조분들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찾았는지를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작된 독립운동길 탐방. 학교 수업이 아닌 역사적 현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라 사랑의 길을 모색하는 생생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천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무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에 사업주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아니 점심 먹고도 우리는 일 알고만 해서 바로 가야 돼. 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 내려오는데 일 낼 때 남의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폭염 속에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식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3대 기본 수칙 중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죠. 오전 오후에 단 10분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고용 허가제로 꼽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주의 눈에 거슬리는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 허가제는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 관계로 만들거든요.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이주 노동자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6만 명.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과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안동 예천 지역구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설치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경부 북부 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 예천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자 자신의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 군위군 을 지역구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의 병역 면탈 추적 관리를 위한 공정병역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병역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병역 면탈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국회의원이 지구당 부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된 지구당 부활 법안은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지구당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하나로 지구당이 폐지됐지만 그로 인한 실익보다는 정당의 하부 기반이 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동 숲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성이여고 앞 낙동강변 둔치 일원에는 대형 튜브 물썰 매장과 워터 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예천군 신도시 패밀리파크 물놀이장과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도 에어바운스와 물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그늘막과 파라솔 등 편의시설과 휴게 공간이 함께 마련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속 물놀이장은 오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최근 경북도 내에서 산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25일 30대 2명이 봉화 소천면 트레킹 코스에서 길을 잃고 절벽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등 올 들어 산악 안전사고만 538건에 달했습니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절벽이나 협곡 등을 지날 때는 낙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계획하고 위험한 곳은 우회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파리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요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특히 올해는 일조량 증가와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해파리 출몰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7월 예비비 8,700만 원을 긴급 편성하고 해파리 수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물놀이를 멈추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충분히 헹궈내고 통증이 남아있으면 45도씨 정도 온도의 온찜질로 통증을 줄여야 합니다. 경주시가 보문단지 내 도로명을 한국관광 1번로로 변경합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문로를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한국관광 1번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변경은 국내 관광 컨벤션 산업의 발상지인 육부촌을 국가유산화하고 내년 보문단지 개장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변경될 도로명은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청도군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인상해 지원합니다. 그동안 청도군은 첫째 아이 370만 원, 둘째 아이 1,34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540만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조례를 개정해 첫째 아이 560만 원, 둘째 아이 1,48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1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천시가 벼 생육 중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공동 방제에 나섭니다. 재배 면적 320헥타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들녘별로 동일한 약재를 살포합니다. 드론 방제는 농약 흩어짐 현상과 동식물에 발생할 수 있는 해를 고려해 방제 효과가 높은 이른 아침에 실시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